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스티브 김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버 파일의 이해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버 파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CAD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한 데이터를 실제 PCB로 제작하기 위한 파일로 알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제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커버 파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먼저 그 PCB 생산을 위한 파일 포맷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RS274라는 포맷도 있고요, IPCD 350도 있고요, 또는 ODB++도 있고요. 일단 미국의 전기 산업 연합이 있습니다. EIA라는 연합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연합체에서 만든 표준이 RS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Recommend Standard라고 해서 RS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리얼 포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RS232 다시 이게 버전 넘버입니다. C. 그래서 시리얼 포트를 보통 RS232라고 합니다. 표준 넘버를 불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PCB를 생산하기 위한 표준 포맷도 있습니다. 이것은 RS274입니다. 274로 시작하고요. 버전에 따라서 D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차이점은 이따 뒤에서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합체인 IPC라는 표준 규격 기구가 있습니다. 이 표준 기구에서 만들어진 표준 포맷 중에서 IPC D-350이라는 포맷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버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포맷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PCB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벨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벨로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일 포맷도 있습니다. ODB++로 되어 있죠. 네, 포맷을 제가 도표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RS274D가 있고요. 274X, IPCD 350, ODB++. 그 다음에 아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X2라는 포맷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버 274X의 두 번째 버전이다 해서 X2라고 거버 X2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C 258 하나라는 게 있죠. 네. 일단 요 포맷을 관리하는 주체가 EIA가 274D와 X를 관리하고요. IPC가 IPC D-350을 하고요. 벨로가 ODB++, 그 다음에 유캠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포맷이 X2가 있고요. 그 다음에 IPC 디지털 프로덕트 모델 익스체인지라는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줄여서 IPC DPME라고 합니다. IPC DPME. 네, 이쪽에서 만든 포맷이 IPC 258 하나가 되겠죠. 특징으로 보자면 274D는 어퍼처 파일이 별도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어퍼처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펜에 대한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펜에 대한 사이즈가 별도로 정의가 되어야 되고 정의가 안 될 경우 또는 다르게 정의된 경우에는 이상한 데이터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트웍 필름 데이터, 이 필름 데이터가 레이어 수만큼이 필요합니다. N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양면 기판인 경우에는 앞면 카퍼하고 뒷면 카퍼, 그래서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탑면의 솔더 마스크라든지 버튼면의 솔더 마스크, 그 다음에 탑면의 실크 스크린, 버튼면 실크 스크린, 그리고 메탈 마스크가 있으면 또 탑면의 메탈 마스크, 버튼면의 메탈 마스크 해서 대략 드릴 파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9개에서 10개 정도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274X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퍼처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4X는 어퍼처의 내용을 이 파일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처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표시를 안 했지만 각종 뭐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자릿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런 정보들이 274X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274D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IPCD 350이 있는데요. 이것은 독특하게 단일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자 IPC라는 파일로 하나의 파일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파일 사이즈가 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DB++는 상당히 복잡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 경로로 되어 있고요. 다중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OD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일 전체를 복사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파일들을 경로를 다 포함해서 압축을 해줍니다. 압축을 해서 zip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들이 zip 파일을 그대로 읽어버립니다. 그대로 읽어서 데이터를 띄우는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X2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의 종류, 뭐 탑이다, 버텀이다, 솔더 마스크다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플랜이라든지 솔더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거티브 이미지죠. 이런 정보들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되어 있는 PCB도 자동으로 인식하고요. 패드가 B한지 또는 패드인지 또는 SMD 패드인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IPC-258, 258 하나는 신기술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뭐 밑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웍 정보들만 담고 있고 ODB++ 같은 경우에는 네트리스트 정보하고 부품 정보, 자삽 정보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종합적인 포맷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8 하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거죠. 엑셀 뿐만 아니라 비트맵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름 정보, 그 다음에 드릴 데이터, 텍스트, 네트리스트 정보랑 자삽 정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향후 얘네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IPC CFX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얼 4.0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IPC 258 하나의 현재 버전인데 이것을 향후에는 인더스트리얼 4.0의 형태로 해서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겠다라는 구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현재까지도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RS274X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274X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X는 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단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74D와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인치 단위인지 밀리미터 단위인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수 자리와 소수 자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0을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0을 생략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단위야 물론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릿수, 0 생략 이 두 가지 항목은 사실 이 거버 파일의 태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버 파일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모뎀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를 줄이는 부분들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CPU 프로세서가 너무나 빈약했기 때문에 압축 기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일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소수점 표현 뭐 0.1이라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 0.1에서 점이라는 한 바이트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점을 생략을 해버렸죠. 그러면 0, 1만 남겠죠. 그래서 자릿수가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수 자리가 1이고 소수 자리가 1이다 라고 하면 정수 자리와 소수 자리가 1, 1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이 자릿수를 잘못하면 10배가 커지거나 또는 10배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0을 생략합니다. 0,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굳이 앞에 있는 0은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0을 생략하고 그냥 1로만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에 0을 생략했다 라고 해서 리딩 또는 뒤에 있는 0을 생략했다 트레일링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좌표, 상대좌표도 있는데 상대좌표는 요즘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 다 절대좌표로만 사용하고요. 물론 이제 캠을 본업으로 해서 실제 PCB를
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 좌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지기 때문이죠. 제일 처음에 있는 좌표 하나만 움직이면 나머지 좌표들도 다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편집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상대 좌표를 쓰는데, 실제로 CAD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절대 좌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상대 좌표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커버 파일을 이루고 있는 코드의 종류가 있는데요. 코드는 G 코드가 있고요, M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X, Y 또는 IJ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아스트리크,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G 코드는 이 커버 파일 자체가 실제로 CNC의 G 코드를 차용해서 파생된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G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M 코드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J 코드는 실제로 X 좌표를 말하는 거죠. X 좌표는 X 코드, Y 좌표는 Y 코드. 그리고 IJ는 아크나 원을 사용하셨을 때 그 원의 중점 좌표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IJ입니다. 그리고 퍼센트 기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274X에서 추가된 기호로서 274X의 어떤 매스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가 되겠죠. 그리고 엔드 오브 라인 기호로 아스트리크 캐릭터를 항상 사용합니다. G 코드에서는 이런 기호들은 쓰지는 않지만 실제로 커버에서는 이런 엔드 오브 라인의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컴포지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레이어 프로퍼티가 네거티브다 라고 해서 LPN이 있고요. 레이어 프로퍼티가 포지티브다, 그래서 LPT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곤 부분도 있는데요. 폴리곤은 벡터로 이루어진 폴리곤이 있고요, 라스터로 이루어진 폴리곤이 있습니다. 라스터 폴리곤은 이따가 데이터를 실제로 로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54라는 코드도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제가 미리 드로잉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0,0 좌표를 기준으로 선을 4개를 그려놨습니다. 라인을 4개를 그려놨죠. 이렇게 4개를 그려놨고, 요점의 좌표가 지금 0,0에서 밀리미터로 해서 5,0까지 왔고요. 이쪽은 5,5 다시 0,5, 왼쪽 상단의 좌표가 여기 보이죠. 그래서 다시 0,0까지 오는 이런 사각형의 라인을 그렸고요. 이 라인의 두께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 0.2mm로 선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에 패드를 하나 배치를 했는데요. 부품 패드는 지름 5mm짜리,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쉐입은 라운드로 되어 있죠. 네, 지름 5mm짜리의 패드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요즘의 좌표는 x 9.y가 2, 이렇게 되겠죠. 9의 2라는 좌표에 갖고 있습니다. 역시 스퀘어 패드, 스퀘어 패드도 역시 똑같은 가로 세로 5mm의 패드를 하나 갖다 놨고요. 좌표는 16포인트, y좌표는 2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렉탱글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렉탱글은 가로가 5고 그 다음에 세로가 10인 형태의 렉탱글을 갖다 놨습니다. 요거의 좌표는 2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각도를 기울였습니다. 기울인 좌표가 31,5 센터 포인트 좌표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패드를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제가 다각형을 몇 개를 그려놨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다각형은 지금 라스터 폴리곤 형태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솔리드로 채워놨고요. 이건 라스터 폴리곤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폴리곤의 엣지를 보면 상당히 샤프하게 날카로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스터 폴리곤이죠. 그 다음에 보시는 이 폴리곤은 이거는 벡터 폴리곤으로 제가 드로잉을 했는데요. 벡터 폴리곤이기 때문에 보시면 오브젝트 속성이 해치로 되어 있고요. 벡터는 라인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라인의 두께가 있습니다. 그 두께를 0.21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채울 때 채우는 간격을 0.2로 설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엣지를 보면 약간 R이 져 있습니다. 이 R이 진 게 바로 라인의 두께의 절반만큼에 해당하는 레디우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인만큼의 모서리가 각이 진다. 얘는 각이 지지 않는다. 라스터와 벡터 폴리곤에 대한 차이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라스터 폴리곤인데 라스터 폴리곤 내부에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을 하나 내놨습니다. 보이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보이드 부분도 역시 라스터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위쪽에 보시면 글자를 제가 두 개를 썼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윈도우 트루타입 폰트로 글자를 쓴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스트로크 폰트로 글자를 쓴 겁니다. 스트로크 폰트는 일반적으로 벡터 폰트라고 하는데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폰트가 아닌 CAD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폰트로 실제로 라인으로 드로잉하는 그런 형태의 글자 폰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이쁘지는 않지만 좀 데이터가 적다. 그리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파일 형태의 포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스터 폰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루타입 폰트인데 이것은 실제로 거버로 전환될 때 라스터 폴리곤과 동일한 오브젝트 속성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구멍이 보이시죠? 이것은 보이드 형태로 아까 보셨던 이러한 보이드로 데이터 요소가 분리돼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버 파일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만들어진 거버 파일인데요. 거버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파일에 대한 속성들이 쭉 보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거버 탑 레이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거버 파일을 제가 메모장을 띄워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다 언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G04라는 코드들은 전부 다 주석 처리가 되는 코드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퍼센트 기호로 되어 있죠. 요 퍼센트 기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매스 파라미터로 거버 RS274 X에서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추가적인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 두 줄이 좀 중요한 정보인데요. 이 두 줄을 보시면 여기 %fs로 시작하는 예약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일 스테이트로라는 뜻으로 현재 파일의 속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파일 스테이트. 그 다음에 LA는 여기 첫 번째 문자가 이제 L로 오는 경우에는 리딩이라는 뜻이고요. T로 오는 경우에는 트레일링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이 파일을 밑에다가 제가 주석으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CAD에서 예를 들어서 0.0123이라는 어떤 좌표를 제가 길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0을 생략하게 되면 00123 이런 형태로 되겠죠. 00123. 그런데 실제로 요거를 이제 소수점을 생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2.3에 2.4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정수 자리가 2개고 소수 자리가 4개입니다. 그러면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환할 때 이 숫자는 실제로 0점이 아니라 00.0123이 됩니다. 00.0123. 여기에서 소수점을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0~3개의 1, 2, 3.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다시 복원해서 데이터를 읽을 때 어느 점이 소수점이 찍혀야 될 것은 여기 2.4라는 것을 보고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소프트웨어가 인지하고 거기다가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로 서스프레션이라는 걸로 L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딩이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는 0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또 3바이트가 줄어들겠죠. 숫자가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2.4라는 기준을 갖고 있고 리딩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0이 지워졌다는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복원할 때는 뒤에서부터 읽게 됩니다. 뒤에서 4자리를 읽어라. 뒤에서 4자리니까 한 자리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복구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다가 0을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점을 찍고 2자리도 부족하네. 그러면 또 다시 정수에다가 없는 자리는 0을 채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원시키는 형태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L이라는 정보는 상당히 중요하죠. 리딩. 그 다음에 트레일링은 뒤에 있는 0을 지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2.4가 아니라 2.5다. 2.5인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00,01230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점을 제거합니다. 0001230 그 다음에
앞에 있는 0을 놔두고 뒤에 있는 0을 제거하는 거죠. 000, 123 이렇게 하면 트레일링 형태의 파일 포맷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딩이기 때문에 지금 옆 밑에 있는 좌표들을 쭉 보시면 이런 좌표들 보시면 뒤에 0이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앞에는 0이 없습니다. 요거를 봤을 때 좌표만으로도 요거는 리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L, 리딩 또는 트레일링이 되겠고요. T가 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이 있는데 A는 obsolete 또는 상대 좌표인 경우에는 relative R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또는 R로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Y가 나오는데요. 44라는 것은 정수자리 4, 소수자리 4를 말합니다. 저는 예로 2.5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4.4가 되는 거죠. 4.4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44라고 되어 있고요. Y도 마찬가지로 Y44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파일을 분석할 때는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퍼센트 역시 MO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그 파일이 갖고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단위.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두 글자 이것은 밀리미터 단위의 파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인치 단위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IN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MOMM 또는 MOIN 두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274D와 X의 차이점은 어퍼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퍼처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AD라는 게 있습니다. %AD, add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퍼처 디코드. 그래서 D 코드를 말합니다. D 코드, AD, 그 다음에 D 코드 D, 그 다음에 D 코드 번호입니다. D 코드 번호 14번, 15번, 16번. 그래서 14, 15, 16 이렇게 코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D 코드는 0에서부터 9번까지는 기계 내부의 제어 코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디코드는 10번부터 항상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디코드는 10번부터. 그 다음에 모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C는 서큘러라고 해서 원형을 말하는 거죠. 서클. 그래서 C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각형인 경우에는 스퀘어 S가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렉탱글인 경우에는 R이 붙게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도 또 있죠. 그래서 R이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디코드 18번은 렉탱글이다. 5x 10짜리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또 19번은 5x 5짜리 렉탱글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회전했던 그 오브젝트가 있었어요. 회전했던 거는 제가 30도 회전을 해놨는데 그게 여기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테이티드 렉탱글 디코드 10번을 로테이트한 부분이 있다라는 정보를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기록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로테이트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좌표 값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X좌표, Y좌표 같은 것들이 쭉 보입니다. X좌표, Y좌표들이 쭉 보이죠. 여기서 이제 그 D02가 있고요. D01이 있는데 여기 D01이 있죠. D01이 끝나는 지점까지 여기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D02가 다시 시작되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엘레먼트입니다. 하나의 선이 되는 거죠. 여기 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좌표, 그 다음 좌표, 그 다음 좌표, 그 다음 좌표, 그 다음 좌표. 근데 좌표들을 보시면 Y가 생략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Y가 생략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있던 좌표를 그대로 상속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는 50000 Y130000과 같은 좌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들을 보시면 전부 다 같은 형식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오다 보면 여기에 LPC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부분은 LPD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 부분이 지금 LPC고요. LPD라는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LPD를 찾아보면 여기 LPD가 있죠. LPC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따내주는 보이드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LPD는 데이터가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쭉 읽어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에 M02 파일이 끝났다라는 의미로 M02로 데이터가 끝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좌표들이 있는데 D02, D01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03이 있습니다. D03은 실제로 플래시를 말합니다. 플래시. 그래서 패드들을 말하는 거죠. 아까 디코드 17, 18, 19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D03 플래시 작업을 해라. D18번으로. 그래서 디코드 18번으로 어퍼처를 바꾸고 좌표는 이 좌표에다가 마킹을 해달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D03에서 디코드 19로 바꿔서 이 좌표에다 마킹을 해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좌표 값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거브 파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이캐드를 제가 인스톨을 해놨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맥 버전과 윈도우 버전 그리고 리눅스 버전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기능은 뭐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단순한 어떤 간단한 PCB 설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커버 뷰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커버 뷰를 눌러 보시면 커버 뷰가 떴고요. 지금 보시는 뒤에 환경은 윈도우고 앞에 보시는 거는 맥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아이콘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제가 커버 파일 한번 로딩을 해 보겠습니다. 커버 파일 로딩 아이콘 누르고, 네, 여기에 지금 아까 보셨던 커버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탑면에 대한 커버 파일을 읽어볼게요. GTL입니다. 네, 커버 파일이 로딩이 됐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데이터가 로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들이 보이고요. 디코드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디코드 20번, 디코드 19번, 18번, 17번 이렇게 디코드가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템 부분을 체크하셔서 디코드를 끄시면 디코드 정보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네거티브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거티브 오브젝트를 체크하면 이렇게 네거티브 오브젝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디자인할 때 데이터를 잘라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네거티브 오브젝트로 쓰게 되는 거고, 아까 거브 파일에서 보셨던 LPC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 네거티브 오브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LPC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5개의 영역이 아마 LPC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LPD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 거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